사람들 앞에만 서면 얼어붙어 고민이신 분 계신가요? 학교나 직장에서 생활하다 보면 때때로 남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오늘 사연은 바로 이 발표 불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년 10월 회사에서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단순 반복 업무를 수행하던 부서에서 기획부서로 발령을 받았는데 평소 자료 리서치와 발표 자료 준비가 꽤 적성에 맞고 재미있었기 때문에 다소 갑작스러웠지만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정도 새로운 업무에 적응되었다고 스스로 생각하던 무렵 팀장님이 사내에서 진행되는 새로운 프로젝트 PT를 해보라는 업무 지시를 주셨습니다. 여태까지 다양한 PT 현장에 배석해서 어깨 너머로 봐온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내가 기획부터 발표까지 맡은 첫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더욱 꼼꼼하고 세심하게 준비했었죠.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발표 자리에 서기 전까지 말이죠. 빔 프로젝터가 켜지고 마이크를 잡은 후 제 앞에 앉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다행히 건강상 문제로 사람들이 오해해서 무사히 넘어가고 일은 마무리되었지만 그날 이후로 발표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청심환도 먹어보고 집에서 미리 거울 앞에 서서 연습도 해봤지만 한 번 시작된 두근거림은 도저히 진정될 기미가 없습니다. 자신감도 떨어지고 평소보다 자주 우울해지곤 합니다. 이제 직장 생활은 물론 다른 인간관계까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발표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학교나 직장에서 생활하다 보면 때때로 남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사람들 앞에만 서면 얼어붙어 고민이신 분은 비단 사연자뿐만이 아닐 겁니다. 특정 분야나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발표 자체가 업인 경우도 있죠. 나의 주된 생업 수단의 발표 능력이 필수 역량인데 발표 불안이 너무 크다면 생활은 물론이고 업무에도 큰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다가오는 발표가 걱정된다, 긴장된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가슴 두근거림이 과도해서 심장박동이 의식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는 등 생리적 증상까지 동반된다면 이는 일반적인 불안의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혹시 이러한 경험을 하고 계신다면 혹시 사회 불안 장애를 경험하고 있진 않으신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불안 장애는 일종의 불안 장애로 이를 호소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상황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람들이 자신을 유난히 자세하게 살피는 것 같이 느끼거나 더 나아가 남과 마주칠 수 있는 사회적 상황까지 미리 예상하며 강렬하게 두려워하는 증상을 나타냅니다. 사실 사회 불안 장애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심리적 어려움인데요. 인구의 13% 정도가 일생 중 한 시점에 사회공포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아래와 같은 증상에 해당한다면 사회 불안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으며 전문가의 개입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불안의 강도가 심하며 6개월 이상 지속됨, 하나 이상의 사회적 상황과 관련됨, 동일한 상황에서 거의 항상 발생함,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공포가 있음, 상황을 피하거나 불편하게 견디게 함, 실제 위험에 비해 과도함, 상당한 고통이나 현저한 기능 손상을 초래함. 사회 불안장애, 범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러한 불안장애는 왜 생기는 것일까요? 불안장애의 발생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과거와 현재의 정보를 재해석하고 판단하는 과정 중 사회적 맥락에 대해 민감성이 증가하여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람들과의 갈등, 과도한 긴장으로 인해 나타나기도 합니다. 둘째, 두뇌 기능상 불균형이 축적되어 편도체, 해마의 기능이 저하되어 불안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셋째, 신경 전달 물질의 문제나 전전두엽, 측두엽 등 두뇌 신경학적 이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 수준의 불안을 경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스트레스, 긴장은 우리가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일상에 아무런 스트레스와 긴장이 없다면 오히려 그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불안이 나의 상황과 맥락상 적절한 수준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생일대의 시험, 수능을 앞두고 긴장되어 잠이 잘 오지 않고 식욕이 떨어지는 등의 증상을 불안장애로 지칭하지 않듯 실제로 우리가 불안하고 긴장할 만한 상황이 명백하다면 시간을 두고 불안을 일으키는 사건이 끝난 후에도 동일한 증상이 지속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재, 불안, 긴장, 걱정으로 인해 일상이나 직업 영역에 지속적으로 손상이 생기고 있다면 호시담 심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